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체 팽창의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자. 즉, 기체 팽창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가역등온, 비가역등온, 가역단열, 비가역단열 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초기 부피, 즉 VI에서 최종 부피 VF로 팽창을 했을 때 나머지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식들하고 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머지 칸들을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채워보자 라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면 우리가 이제 그 기체의 네 가지 모든 변화에 대해서 한 번에 머릿속에 잘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기체의 팽창은 등온 가역, 다음에 등온 비가역, 단열 가역, 단열 비가역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제에서 이제 델타 V를 주겠죠. 즉 초기 부피 VI에서 최종 부피 VF로 팽창을 할 건데, 이때 나머지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들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될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연력학적 함수 변화 10가지. 그래서 이 40개의 칸을 이번에 한 번에 우리가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우선 등온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등온의 특징은, 등온하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델타 T는 0이다. 델타 T가 0이면 델타 U도 0이고 델타 H도 0이다. 왜냐하면 델타 U는 CV 델타 T고 언제나 써도 되는 식이죠. 델타 H는 CP 델타 T니까 언제나 0이죠. 델타 T가 0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세 칸들을 델타 T 0, 델타 U 0, 델타 H0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씩 이제 또 채워봅시다. 문제에서 분명히 VI하고 VF를 줄 거고요. 또 문제에서 온도를 알 수 있거나 또는 초기 압력을 알 수 있는 분명히 초기 조건을 줄 거예요. 이 두 개를 주면 우리가 최종 상태의 PF도 최종 상태의 압력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PI는 VI분의 NR TI인데 온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T로 쓸 거고요. PF는 VF분의 nRT 언제나 써도 되잖아요. 유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 이것으로부터 PI하고 PF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준 조건으로 어렵지 않게 델타 P는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 P는 또 PV는 nRT와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 연력학적 함수들을 좀 풀어보려고 할 텐데, 우선 W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충 W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dW가 마이너스 PEX DV잖아요. 문제에서 볼륨 변화를 주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식이 우선 dW식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dW부터 주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우선 비가역 등온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가역 등온, 비가역의 특징이 뭐가 있죠? PEX가 비가역하면 생각나는 게 컨스탄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식을 적분할 때 왼쪽은 W가 되겠지만 오른쪽은 마이너스 PEX DV인데 얘가 상수니까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 변화만 알면, 그리고 외부 압력만 알면, 외부 압력은 어떻게든지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주니까. 알면 우린 W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PX 델타 V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역등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역등온 문제를 풀 건데, 등온은 T가 일정하고 가역의 특징이 있죠. 가역의 특징은 뭐냐면 P하고 PEX하고 같다. 이게 가역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은 상태로 움직이는 게 가역 팽창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가역은 이걸 쓸 거니까 이 식에서, 위의 식에서 dW가 왼쪽을 적분하면 W고요. 오른쪽이 인티그랄 마이너스 PDV가 됩니다. PX랑 P랑 같으니까.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V는 nRT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면 이 식이 마이너스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V가 됩니다. 자, 그런데 n은 상수고 r은 기체 상수니까 상수죠. t가 변하지 않으니까 t도 상수예요. 얘 세 개가 모두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적분 밖으로.
따라서 W는 마이너스 nRT가 전부 밖으로 나오고요. 인티그랄 V분의 dV만 남아요. 볼륨에 대한 적분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구간은 초기 볼륨부터 최종 볼륨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쓰는 어려운 식이 이거예요. ln,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dx는 ln x, 이 정도 우리가 풀 거예요. 이것도 나오나?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뭐죠?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뭐 요 정도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식이 x분의 1을 적분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v분의 1 dv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nRT v분의 dv를 적분하면 ln v가 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구간은 vi부터 vf까지. 그죠? 마이너스 nRT ln vf 빼기 ln 이래요. ln vi죠. 자, ln 로그, 이건 자연 로그죠. 로그 함수의 빼기는 안으로 들어가면 분자 분모가 되죠.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수학까지만 쓸 겁니다. 자, W를 구했어요. 초기 부피, 최종 부피는 알면 이제 가역 등원에서의 W는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W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Q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원 문제에서는 델타 U가 Q 더하기 W인데 델타 U가 0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구한 것처럼 델타 U가 0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Q는 마이너스 W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 우리가 이미 구해놨으니까 거기다가 부호만 반대로 붙여주면 Q가 돼요. 그래서 등원 가역의 Q는 nRT ln vi분의 vf가 되고요. 비가역 등원의 Q는 PEX 델타 V가 됩니다. W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자, 이제는 엔트로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델타 S. 델타 S의 경우는 우리가 언제나 써도 되는 식 ds는 t분의 dq 리버시블이에요. 가역 경로의 q를 써야 되는 겁니다. 비가역 경로로 설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가역 경로의 q를 써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반면에 서라운딩의 델타 s는 가역이면 가역인 대로 비가역이면 비가역인 대로 q 값만 가지고 쓴다. 서라운딩이 얻거나 잃은 열량 값만 가지고 쓸 거다. 이거 좀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이용해서 쓸 거예요. 우선 델타 S를 먼저 구하려면 이 식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왼쪽은 델타 S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T분의 DQ 리버시블인데 T가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T분의 1은 밖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인티그랄 DQ 리버시블이니까 그냥 Q 리버시블이 될 겁니다. 이게 등원 과정의 델타 S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Q 리버시블만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등원 가역은 이미 과정 자체가 가역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놓은 Q 값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게 Q 리버시블이죠. 구해놓은 Q 값이 이건데 이게 바로 Q 리버시블인 거잖아요. 얘가 Q 리버시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쓰면 돼요. 그죠? 따라서 델타 S가 지금 가역 등원일 때는 가역 등원 문제를 풀고 있어요. Q가 Q 리버시블이 nRT ln vi분의 vf니까 델타 S는 그거 갖다 그냥 쓰면 돼요. T분의 nRT ln vi분의 vf니까 T 약분되고 nR ln vi분의 vf만 되겠죠. 초기 볼륨, 최종 볼륨을 알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죠. 자, 델타 S 서라운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델타 S 서라운딩. 서라운딩은 뭘 구하면 되냐면 t분의 dq 서라운딩이 t분의 q 서라운딩이죠. 양변을 적분했으니까 t분의 q 서라운딩이에요. 그런데 외부가 얻은 q 서라운딩 값은 얼마일까요? 시스템이 얻은 q 값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이겠죠. 걔가 q만큼의 열량을 받으면 그게 누가 준 거냐면 외부 서라운딩이 준 거예요.
그래야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Q 서라운딩은 얼마냐면 개의 Q 값의 마이너스 값이에요. 정확하게. 따라서 T분의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니까 델타 S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nR, T는 약분되고 ln VI분의 VF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nR. 지금 가역 경로이기 때문에 그냥 Q 값을 찾아 쓰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주 전체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얼마일까요? 델타 S는 개 S 토탈이라고 쓸게요. 우주 전체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토탈은 개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더하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서라운딩이니까 얘랑 얘랑을 더한 거예요. 그럼 0이네요. 똑같으니까. 즉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가역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변화하지 않아요. 비가역 경로가 일어났을 때만, 비가역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비가역 등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델타 S를 구하는데 비가역 등온의 델타 S도 마찬가지로 T분의 Q 리버시블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가역 등온의 델타 S를 구할 때 Q 값은 실제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걔가 얻은 Q 값이 아니고 똑같은 최종 상태를 가지는 변화가 가역 경로로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그때의 Q 값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기 조건이 요만한 어떤 부피가 이만큼 지금 팽창을 했다고 합시다. 초기 조건은 VI, PI, TI가 있겠죠. 초기 부피, 압력, 온도입니다. 이 부피 변화 압력이 결정되면 기체의 스테이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태가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로 VF가 될 거고요. PF, TF가 있겠죠. 물론 등온일 때는 TI하고 TF가 같을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가 이제 최종 상태가 결정된 거죠. 이렇게 보내는 방법에는 가역도 있고 비가역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비가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역으로 보낼 때 Q 값이 있을 거고 비가역으로 보낼 때 Q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Q 리버시블이라고 써보고 이걸 Q 이리버시블이라고 써볼게요. 두 개는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구한 것처럼 P 리버시블은 이 값이었고 P 이리버시블은 이 값이었으니까 다르다고요. 그런데 비가역 경로의 델타 S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상태로 가져가는 얘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따라서 비가역 등온이지만 뭘 써야 되냐면 가역 변화의 Q값인 얘를 갖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T분의 똑같이 nR, T, ln, VI분의 VF를 갖다 쓸 거고 그러니까 nR, ln, VI분의 VF가 되죠. 그래서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역 등온이나 비가역 등온의 델타 S 값은 같겠네요. 그런데 델타 S 서라운딩은 다르다는 거죠. 델타 S 서라운딩은 뭐라고 그랬냐면 T분의 Q 서라운딩입니다. 이때는 가역 경로를 찾는 게 아니라요. 비가역 경로로 갔으면 그냥 그 비가역 경로의 Q 값만 찾는 거예요. 비가역 경로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서라운딩이 얻거나 이런 Q 값은 얼마냐면 시스템이 얻은 이 값의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이겠죠. 에너지는 보존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T분의 마이너스 PEX 델타 V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이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T분의 PEX 델타 V가 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는 얘네 둘을 더하면 0이지만 얘네 둘을 더하면 이제 0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 S 토탈이 0이 아니에요. 아마도 0보다 클 텐데 왜 0보다 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PV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PV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등온일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V는 P-V'라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곡선인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되죠.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온선이라고 부릅니다. 등온일 때 그려지는 선이라서
그리고 영어로는 아이소더미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등온선이에요. 그래서 초기 조건 VI에서 최종 조건 VF로 팽창을 한 겁니다. 물론 초기 압력은 PI일 거고요. 최종 압력은 PF일 거죠. 자, 이때 시스템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피스톤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피스톤을 이렇게 눌러 놓으면, 지금 모래로 눌러 놓으면 가역 경로로 가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안이 예를 들어 2기압이에요. 요게 초기 압력이죠. 밖은 외부 압력은 PX는 1기압이에요. 그런데 모래로 눌러놔서 안이 2기압이 되도록 만들었죠. 팽창해요. 모래를 다 치우면 팽창하겠죠. 그래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외부 압력이 1기압이 될 거고, 외부 압력이 1기압이 될 때까지 팽창하겠죠. 내부 압력이. 그래서 이제 최종 내부 압력은 1기압이 됐어요. 이런 팽창을 우리가 시키는 거죠. 피스톤으로 시키면 피스톤은 팽창을 한 거잖아요. 팽창을 했단 말은 뭔가 외부 압력에 대응해서 일을 한 거고 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바로. 근데 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등온일 때는 등온이면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단 말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이고 즉 델타 U가 0이란 말이고 일은 했는데 힘들어서 내 에너지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내 에너지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밖에서 열이 들어온 거라고. 그만큼 내가 한 일만큼의 에너지가 Q로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나의 에너지가 늘 일정하게 유지돼서 델타 U가 0이 되는 시스템. 이게 등온 팽창이에요. 팽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종 압력이 1기압이 되는 거죠. 즉 PF가 결국은 PEX나 뭐 같을 거예요. 자, 이때 가역 경로일 때는 가역일 때 한 일은 얼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역일 때 한 일은 인티그랄 P 마이너스는 dV니까 절대값으로 보자면 PV 곡선의 적분값이에요. 즉 여기 적분값이면 요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면적이 바로 W랑 똑같은 거예요. 가역 경로의 W겠죠. 아시겠죠? 그럼 비가역 경로의 W는 얼마일까요? 비가역 경로의 W는. 비가역 경로의 W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비가역 경로의 W잖아요. 마이너스 PX 델타 V. 절대값으로 보면 어디냐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 그게 PX 곱하기 델타 V잖아요. 요 면적. 요게 비가역 경로의 W예요. 뭐가 더 커요? 가역 경로의 W가 언제나 비가역 경로의 W보다 더 크다고요. 즉 절대값으로 보면 Q, 왜냐하면 열량 Q는 W에 마이너스만 붙여준 거라서 Q 리버시블의 절대값이 언제나 Q 이리버시블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죠. 언제나 한 일도 가역 경로로 할 때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비가역 경로에 비해서 가역 경로로 갔을 때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열량도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Q 리버시블이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더했을 때 이 값보다 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언제나 0보다 커지고 비가역 팽창을 했을 때 델타 S 토탈은 0보다 커진다. 즉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비가역 팽창을 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S까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델타 A하고 델타 G가 남았죠? 자, 델타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는 U-TS고요. G는 H-TS인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언제나 써야 되는 식. 따라서 델타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A는 이 식으로부터 델타 U 마이너스 델타 TS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등온일 때는 T가 상수잖아요. 얘가 상수죠.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델타 A가 델타 U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등온일 때, 등온일 때 T가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델타 U가 등온일 때 얼마냐면 델타 U는 0이잖아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델타 S는 얼마죠?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 이미 배워놨어요. 그죠? 등온 가역일 때 델타 A는
0 빼기 t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비가역등원일 때도 마찬가지. 비가역등원일 때도 이 식은 언제나 성립하니까 델타 U, 델타 A는 델타 U 빼기 T 델타 S죠. 등원이니까 T 밖으로 나오고 그때도 S가 똑같기 때문에 델타 S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이 얻어집니다. 얘는 0이고 얘는 델타 S는 똑같으니까 T가 붙어서 얘도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델타 G도 생각해 볼까요? 델타 G도 똑같아요. 얘도 등원이나 등원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등원일 때는 비가역이든 똑같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TS인데 T가 상수니까 등원일 때는 T가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서 델타 G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식이네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죠. 델타 S는 언제나 NR ln VI분의 VF니까 똑같아요. 얘는 0이고요. 따라서 얘도 언제나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고요. 얘도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니까 얘네 대신 모두 같네요. 풀다 보니까 네 같습니다. 그죠? 등원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델타 A와 델타 G는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원은 싹 정리를 했어요. 아시겠죠? 등원 정리한 식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써놨어요. 이 식이겠죠? 이제 단열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이제 단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단열하면 특징이 뭐가 있죠? 단열, Q가 0이다. Q가 0이에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단열은 Q가 0이다.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이거 0, 0 이렇게 채울 겁니다. 단열 비가역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W로부터 갈 건데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DW가 마이너스 PEX DV인데 비가역의 특징 PEX가 상수다. 상수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PEX 인티그랄 DV인데 델타 V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열 가역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열 가역. 가역의 특징은 뭐가 있죠? 가역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P는 PEX랑 같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DW는 마이너스 PDV랑 같아진다. 적분을 할 거다. 양쪽에서 적분을 할 거다. 따라서 왼쪽은 W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인티그랄 나오고 P가 뭐냐면 V분의 NRT다. DV다. 이렇게 이제 적분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등원일 때는 얘도 상수, 얘도 상수, 얘도 상수니까 앞으로 샥 나왔어요, 다. 그런데 단열은 문제가 있어요. 단열은 뭐가 문제냐면 얘는 당연히 상수고 얘도 기체 상수니까 상수인데 얘가 상수가 아니에요. 등원일 때는 온도가 안 변하니까 얘가 상수지만 얘가 못 나와요. 즉 마이너스 nr만 나올 수 있고요. v분의 t dv 이렇게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아니라서 얘가 볼륨의 함수예요. 이 볼륨의 함수니까 적분 밖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함수가 v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 지금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렇게 풀 수는 없다고. 이거 적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등원일 때는 이게 전체로 나와서 마이너스 nrt가 다 나오고 v분의 dv 하면 얘가 x분의 1꼴이라 lnx로 적분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적분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이 가역 단열의 문제만 W로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얘는 뭔진 모르지만 델타 T 같은 걸 구해서요. 거꾸로 와야 돼요. 단열의 특징은 Q가 0이니까 델타 U가 Q 더하기 W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W가 되는 게 단열의 특징이에요. 즉 W를 구하려면 델타 U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거꾸로. 그럼 델타 U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 U를 구하려면 델타 U가 CV 델타 T잖아요. 델타 T만 알면 되고 거꾸로 오는 거예요. 거꾸로 델타 T를 먼저 구해서 델타 U가 CV 델타 T니까
얘를 델타 U를 구하고 델타 U를 구한 다음에 얘가 W니까 W는 CV 델타 T와 같다. 이렇게 거꾸로 올 거라서 델타 T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러 가야 돼요. 자, 얘를 먼저 구하러 갈 거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열 가역 문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단열 가역이에요. 본 것처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du가 dw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u 하면 우리가 언제나 쓸 수 있는 식 cv dt죠. dw는 원래는 마이너스 pex dv인데 가역의 특징은 뭐죠? px랑 p랑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pdv로 쓸 수 있다. 이게 단열 가역의 특징이라고. 이 식이 이렇게 됐죠. 단열 가역의 특징은 기억해 놓아야 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럼 요 식을 써야 된다. 단열 가역의 특징이 CVDT는 마이너스 PDV 하면 요게 단열 가역에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죠? 그럼 P는 CVD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는 V분의 n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언제나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T는 T끼리 V는 V끼리 묶을 거예요. 그러면 식을 잠깐 변형시키면 nr이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nr분의 cvdt는 t가 와야죠. 여기 있는 t가 또 밑으로 와서 t분의 dt는 오른쪽은 v분의 dv만 남았네요. 근데 보면 얘가 상수예요. 전부 다. cv도 상수고 n도 상수고 r도 상수니까 얘를 우리가 스몰 c라고 한번 써볼게요. 스몰 c라고 쓰면 왼쪽은 마이너스 스몰 c t분의 dt가 되고요. 오른쪽은 v분의 dv가 되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는 왼쪽은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초기 온도 ti부터 최종 온도 tf까지. 오른쪽은 v에 대한 적분이니까 초기 부피 vi부터 최종 부피 vf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적분은 우리가 x분의 1 적분이니까 똑같이 양변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 적분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c 곱하기 ln v ti분의 tf고요. 우리가 한 것처럼 tf고요. 오른쪽은 ln vi분의 vf예요. 그런데 ln의 앞에 붙은 c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제곱꼴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ln 안쪽에 분자분모가 바뀌면 즉 ln tf분의 ti가 되면 앞에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그냥 쉬운 수학이잖아요. ln vi분의 vf가 되고 얘는 풀 때는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이걸 조금 이쪽에 다시 써보면 ln tf분의 ti의 c승이 ln vi분의 vf가 되어서 ln은 이제 지워줄 수 있죠. tf분의 ti의 c승이 vi분의 vf가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보시면 vi ti의 c승이 vf tf의 c승이 되고 스몰 c가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nr분의 cv 또는 n분의 cv가 우리가 cvm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몰라 히트 캐패시티로 쓸 수도 있으니까 r분의 cvm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상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주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vi 초기 조건 줄 거죠. 문제에서 최종 부피 vf 주겠죠. 어떻게든지 ti를 알 수 있도록 문제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초기 조건에서.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vi, ti, vf를 알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tf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델타 t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부피, 최종 부피는 줄 거고요. 문제에서 1리터에서 2리터로 팽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기 온도를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줄 거예요.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TI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이게 단열 가역에서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TF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TI, TF 구했으면 델타 T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델타 t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델타 t를 가역 단열의 경우에는 w를 바로 델타 v로부터 구할 수가 없고 델타 t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델타 t를 어떻게 구했다? 지금 앞서 푼 걸 보니까 이렇게 구했다. 이 식으로부터 구했다. vi ti의 c제곱은 vf tf의 c제곱으로부터 구했다. 이때 c는 뭐냐면 c는 nr분의 cv nr분의 cv라는 상수다. 이렇게 해서 구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서 우리가 문제에서 vi, vf를 줄 거고 ti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주고 tf를 구해서 델타 t를 구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델타 P에 관한 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를 위해서 델타 P에 관한 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VI, 아까 써놓은 거는 TI의 C제곱은 VF, TF의 C제곱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죠. 즉, TI는 PV는 nRT니까 nR분의 PI, VI일 거고요. TF는 nR분의 PF, VF겠죠. 그죠? 요 두 개를 위에 식에다 한번 살짝 대입해 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VI 곱하기 nR분의 PI, VI의 C승은 VF 곱하기 nR분의 PF, VF의 C승 이렇게 되죠. 똑같은 nr은 없어질 수 있겠네요. 둘 다 똑같이 C제곱이니까.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PI의 C승, VI의 C 플러스 1승이 되고요. 오른쪽은 PF의 C승, VF의 C 플러스 1이 되죠. C는 계속해서 뭐냐면 C는 nr분의 CV예요. 그죠? 알겠죠? 이렇게 풀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양변을 C분의 1제곱을 해주면 PI 곱하기 VI의 C분의 C 플러스 1승은 PF의 VF의 C분의 C 플러스 1이죠. 이때 C분의 C 플러스 1이 얼마냐면 1 플러스 C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C가 이거니까 역수니까 CV분의 nR이죠. 이렇게 푸니까 요거는 CV분의 CV 플러스 nR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V 더하기 nR이 뭐예요? CP죠. CP랑 CV가 nR 차이만큼 나니까. 따라서 얘가 CV분의 C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흔하게 감마라고 쓰면 이 식이 자연스럽게 PI, VI의 감마승은 PF, VF의 감마승이 되고 이때 감마는 뭐냐면 CV분의 CP다. 그러면 우리가 PI 구할 수 있고요. PI, VI, VF 아니까 얘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을 델타 P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PI, VI의 감마승은 PF, VF의 감마승, 감마는 CV분의 CP 이 식으로부터 얘를 구할 수, 델타 P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풀었으니까 우리가 델타 T하고 델타 P 지금 구한 거예요. 델타 T하고 델타 P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 구할 수 있다? 델타 U 구할 수 있다. 델타 U가 뭐랑 같으니까? CV 델타 T랑 같으니까 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H도 구할 수 있다. 얘 뭐랑 같으니까? CP 델타 T랑 같으니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델타 U 구해놓으면 뭐가 좋다? 가역 단열의 경우 단열의 특징 델타 U랑 뭐랑 같다? W랑 같다. 왜? Q가 0이니까. 따라서 델타 U 구했기 때문에 W도 구할 수 있다. 뭐랑 같다? CV 델타 T랑 같다. 그래서 가역 단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문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델타 T를 구해서 거꾸로 델타 U, W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가역 단열의 경우에는 W를 구해놨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델타 U 구하면 돼요. 왜? W랑 델타 U랑 같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PEX 델타 V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랑 뭐랑 같다고요? CV 델타 T랑 같으니까 거꾸로 여기에서 델타 T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구해도 됩니다. 여긴 그죠? 왜냐하면 델타 V 줄 거니까 문제에서 델타 V 주면 델타 U 구하고 델타 U 구하면 여기서 CV 델타 T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T 구해놓으면 델타 P 구하는 건 쉽죠? TI, VI를 구했으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델타 H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서 델타 T 구했으면 거꾸로 올라와서 CP 델타 T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델타 H는 델타 U H가 U 플러스 PV니까요.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예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PV는 NRT니까 델타 U 플러스 NR 델타 T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CP 델타 T로 구하든지 델타 H를 또는 델타 U인 마이너스 PX 델타 V 더하기 NR 델타 T로 구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구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구하는 건 쉽죠. 자, 이제는 델타 S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DS는 뭘 써야 될 거냐면 T분의 DQ 리버시브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S 서라운딩은 T분의 DQ 서라운딩을 쓸 건데 우선 여기 좀 쉬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서라운딩의 경우에는 Q가 0이에요. 들고 나는 열이 없다고요. 즉 DQ도 언제나 0이에요. DQ가 언제나 0이라고요. Q가 바뀌지 않으니까, Q가 제로니까 DQ도 언제나 0이죠. 따라서 이 값이 언제나 0이에요. 주고받는 양이 없기 때문에 DQ 서라운딩은 언제나 0이라고요. 따라서 델타에서 서라운딩은 언제나 0이에요. 이 두 개는 쉽게 치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DS는 T분의 DQ 리버시브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Q가 변하지 않잖아요. 가역 경로일 때 가역 경로는 요거니까 지금 가역 경로일 때 Q가 0이에요. 그럼 그 가역 경로에 Q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변하지 않고 0이니까 이거 0이네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Q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채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얘가 남았잖아요. 비가역 경로의 Q.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비가역 경로의 Q는 똑같은 최종 상태를 가져가는 가역 경로를 만든 다음에 그 가상의 가역 경로의 Q값 찾으면 되죠. 그런데 보니까 가역 경로의 Q가 0이라며요. 그럼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것도 0이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안 돼요.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등호는 그렇게 풀었는데 왜 단열은 안 될까요?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똑같은 최종 상태를 만드는 가역 경로, 가상의 가역 경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Q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등원하고 단열하고 틀려요. 등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기 상태는 VI, PI, TI라고 합시다. 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상태가 결정되죠. 이거를 팽창시켜서 VI, VF, TF, PF, TF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원의 특징은 뭐냐면 TI하고 TF가 같으니까 그냥 T라고 써도 되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만 주냐면 얘랑 얘만 줄 거예요. 이거를 가역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비가역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는 거는 초기 볼륨, 최종 볼륨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었을 때 딱 그것만 주면 초기 부피하고 최종 부피만 주면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VI하고 VF만 결정되면 PF는 자연스럽게 결정돼요. 왜냐하면 T가 같으니까. 그죠?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PF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가역으로 V만 결정해주면 T는 언제나 같으니까 V만 결정해주면 VI하고 VF로 결정해주면 최종 상태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그런데 단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열의 경우로 똑같이 문제에서 뭘 주냐면 VI에서 VF로 되는 볼륨 변화를 주겠죠. 그때 PI가 있고 PF가 있고 TI가 있고 TF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역 경로가 있고 비가역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뭘 주냐면 VI하고 VF를 주죠. 이것만 준 거예요. 그런데 가역으로 갈 때하고 비가역으로 갈 때하고 단열의 경우는 온도가 변하는 시스템이죠. 즉 온도가 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 부피가 같아도 얘 조합이 바뀐다는 거예요. 최종 부피를 결정해 주었을 때 최종 상태가 달라져요. 가역하고 비가역 할 때는. 등온일 때는 T가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상태, 즉 VF, PF, TF가 딱 정해지는데 똑같은데 가역으로 가나 비가역으로 가나. 그런데 단열의 경우는 VF만 같다고 해서 PF, TF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얘가 동시에 변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 방정식 만족하면 돼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즉 가역일 때 PF하고 여기 가역일 때 PF하고 비가역일 때 PF가 달라요. 물론 TF도 당연히 다르죠. 이렇게 다르다고요. TF가 가역일 때하고 비가역일 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 경로의 Q를 구할 때 가역 경로의 이거의 Q를 갖다 그대로 못 써요. 왜? 최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비가역 경로의 이 TF와 PF를 가지고 가는 새로운 가역 경로, 즉 최종 상태가 이 비가역 상태의 최종 PF하고 TF하고 똑같은, 당연히 VF는 똑같고요. PF하고 TF하고 똑같지는 다른 가역 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 가역 경로가 아니라고요. 얘는 다른 최종 상태를 가져오는 거고 같은 최종 상태를 가져오는 새로운 가역 경로를 생각해야 돼요. 즉 최종 상태의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비가역 경로의 최종 상태와 같은 새로운 가역 경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못 써요. 이때의 최종 경로가 최종 상태가 얘의 최종 상태랑 다르다고요. 부피만 같은 거지. 최종 부피만 같은 거지 최종 상태가 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최종 상태가 똑같은 새로운 가역 경로를 찾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EQ인 0을 리버시블의 0을 찾아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최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가역 단열의 최종 상태를 가지고 오는 새로운 가역 경로를 찾아야 될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가역 단열 경로로 갔다고 합시다. 비가역 단열로 갔다고 합시다. 이런 경로로 초기 VI에서 VF로 변했다고 칩시다. 비가역 단열을 했어요. 그걸 두 개의 가역 경로로 갈 거예요. 두 개의 가역 경로로 갈 건데 여기가 PI고 PF가 되겠죠. 어떻게 가역 경로로 갈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똑같은 부피는 똑같은 가역 등온으로 보낼 거고요. 등온으로 보낸 다음에 이게 1번이요. 1번은 가역 등온을 이제 가상의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가역 등온을 시켜서 부피는 같은데 이제 당연히 압력이 다르겠죠. 가역 등온으로 갔으니까 부피가 똑같은 상태까지만 가는 가역 등온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만 내리면 온도만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같은데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즉 가역 냉각이에요. 등적 냉각이에요. 등적 변화를 시킬 거예요. 이게 부피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역 등온과 가역 등적으로 이루어진 1번과 2번의 합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얘의 Q값을 구하는 거죠. 얘의 가역 경로의 Q값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로를 합할 건데 가역 등온 플러스 가역 등적 이렇게 풀 거예요. 이 두 문제의 Q의 델타 S의 합을 구할 거예요. 이때 델타 S1이고요. 델타 S2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즉 엔트로피는 경로 함수가 아니라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거쳐 가든지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만 결정되면 델타 S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델타 S가 얘의 델타 S 더하기 얘의 델타 S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상태함수의 특징이잖아요. 상태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델타 S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해서 이 델타 S를 구할 거예요. 이게 이 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가역등원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가역등원의 델타 S는 구해놨으니까 델타 S와는 이미 구해놨네요. 부피만 알면, VI하고 VF만 알면 델타 S와는 구할 수가 있어요. NR, LN, VI분의 VF. 델타 S2만 구하면 돼요. 델타 S2만 구하면 되죠. 가역 등적 문제예요. 등적 문제. 등적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등적하면 생각되는 거,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W가 0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죠. W가 0이니까 DU랑 DQ랑 같다. 그죠? DS랑 DQ랑 같다. 근데 DS는 뭐냐면 CVDT다. 맨날 쓰는 겁니다. CVDT랑 DQ랑 같아요. 따라서 DS는 뭐냐면 DS는 T분의, 이거는 지금 가역 경로예요. 가역 등적을 만들었으니까 T분의 DQ 리버시블은 뭐랑 같다? T분의 CVDT와 같다. 그죠? 이제 적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적분할 거예요. 따라서 왼쪽은 델타 S가 되죠. 이게 두 번째 경우니까 델타 S2라고 쓰겠습니다. 델타 S2는 CV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C분의 CV 곱하기 T분의 DT가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도에 대한 적분이니까 적분 구간은 TI부터 TF까지. X분의 1이네. 이거 적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CV, LN, T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I부터 TF까지. 따라서 델타 S2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CV, LN, TI분의 TF예요. 쉽게 구했네요. 온도는 아까 여기서 구해놨고요. TI, TF 구해놨고 쉽게 델타 S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델타 S는 두 개의 경로의 합인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NR, LN, VI분의 VF 더하기 CV, LN, TI분의 TF예요. 이게 가장 긴 식이죠. 여기다 쓸게요. 단열 비가역 과정의 팽창의 델타 S는 NR, LN, VI분의 VF 더하기 CV, LN, TI분의 TF가 되겠습니다. 다 구했죠? 구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델타 A하고 델타 S만 남았는데 얘는 우리가 푸는 과정 가운데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얘는 다행이다. 없어졌어요. 얘는 안 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고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푼다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델타 G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G가 H-TS잖아요. 그럼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TS예요. 근데 빠져나올 게 없어요. 만약에 가역 단열이라면 델타 S가 0이니까 S가 상수잖아요. S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델타 H-S 델타 T로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면 S 값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S 값을. 델타 S가 아니라. S 값을 알아야 되는데 S 값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S가 변하지 않고 얼마다 문제는 사실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풀리겠지만 좀 억지 문제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40개의 빈칸을 모두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표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만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등원가역, 등원비가역, 단열가역, 단열비가역 네 가지 과정에 부피 팽창 변화를 주었을 때 나머지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들이 한 번에 정리된 거예요. 한 번에 정리됐으니까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우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요거 하나를 딱 정리해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기체의 팽창 문제는 이제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 팽창의 전반적인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번에. 자, 수고하셨습니다.